제 기사도 열심히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럼 줘야 되겠네요. 네, 불금에 지금 이 북한 인권 북토크에 온 학생들이라 제가 매번 네. 느끼는 거지만 오늘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쉬운 편이었는데 네. 훨씬 어려운 문제들, 뭐 김일성 생일, 네. 뭐 죽은 날 이런 거, 학생들 죽은 시간 이런 거 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로 나와도 저 항상 깜짝 놀라곤 김일성 합니다. 죽은 시간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오. 학생들이 손에 들고 그래서 몇 시에 죽었죠? 학생, 아는 분은 제가 상품 그 봉투 없습니까? 제가 한 학생들이 그만큼 제가 여덟 네,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문화상품권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골든벨 퀴즈는 끝났는데 또 다른 저희가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 인권 한 줄평이라는 코너를 또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님 북토크 얘기 들으면서 이 앞에 앉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인권에 대한 한 줄평을 이 글을 쓰셔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이 받으신 종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휴대폰 번호가 북한 인권 한 줄평 번호 2개가 적혀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북한 인권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 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받아서 기발한 예. 것들을 뽑아서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소개하고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북토크 시간에 가장 고대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장명 능력이 뛰어나서 예. 굉장한 짧은 글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북토크 끝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 한 줄평, 뭐 북한은 무엇이다라고 한 줄평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쪽에 와가지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저는 이런 퀴즈 마치고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저는 도저히 그 상품권을 한 번도 받을 것 같지 못해요. 너무 이렇게 빨랑빨랑해야 되고 눈이 잘 돌아가야 되고 기발해야 되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인권 한 줄평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는지 기대하고 북한 있겠습니다. 인권 한 줄평. 네, 북한에 대한 것도 좋고 북한 인권은 무엇이다. 뭐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거든요. 매번 예. 지난번에 북토크 그 주인공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근데 선정은요? 그 기발하다는, 선정은 예. 제가 이제 문자로 받아보고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주인공은 KBS PD님이셨는데 워낙 기발한 그 분께서 다큐멘터리로 국제적인 상도 수상하신 분이셨는데 워낙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꼭 나중에 방송에 이렇게 써먹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보내면 제 거는 안 당첨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유도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뭐다? 네, 북한 예. 인권은 무엇이다. 뭐 북한 인권은 봄을 기다리는 언 땅이다. 뭐 이런 것들도 오고요. 북한 인권은 뭐 장동건이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의 아까 전에 이거는 나왔던 얘기네요. 북한의 학생과 남한의 학생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남한처럼 북한에도 지방대학교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지방 대학교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도에서 선생들을 양성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 교육 체계는 비슷한데 한국은 대학이 무척 많다는 거죠. 83%가 지금 대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은 북한은 뭐 한 15% 2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방 대학이라 해서 또 평양 대학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또 지방 대학도 남한도 경북대 하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어느 대학 뭐 서울의 웬만한 대학보다 낫다 이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도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집에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호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기자님께서는 북한에 계실 때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시면서 최고 대학을 다니신 분인데 이 한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그리는 거 굉장히 이런 잔인하고 굉장히 못 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혹시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어떤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렇지만은 언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사실이 없는 건 아니거든.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10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10명을 보고 10,000명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는 충분히 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은 또 북한의 전반적인 삶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또 남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도 뭐 해주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쌀이나 소 등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물품으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혹은 이 지원하면 안 되는 물품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쌀을 지원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쌀을 지원하는 시대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굶어 안 죽은데 왜 쌀을 보내줍니까? 근데 남쪽의 정치권들은 아직도 뭐 쌀이 우리가 남아 돌아가니까 줘야 된다. 근데 상대가 필요할 때 줘야 고맙다고 생각하지. 그 뭐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니까 준다 그러면 안 고마워하거든요. 그리고 굶어 죽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물품을 주면 고마워하는가 하고 하는데 이제는 북한은 공짜로 지원해줘 가지고 고마워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자를 주는 것은 저는 그 지원이 아니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하고 봤을 때 그건 아니고 저는 우리가 그 경제 협력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 한 10개 정도만 개성공단 같은 것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걱정이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남과 북을 꼭 합쳐가지고 막 하나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일은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저 같은 사람이 북에 갈 수 있을 때 그건 곧 통일이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가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 안 돼서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갈 수 있을 정도면 거기 가서 무슨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꼭 무슨 뭐 문턱을 터놓고 같이 살 필요는 뭐 있을까? 그러니까 자유 왕래 정도만 보장돼도 우리는 얻을 건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빨리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 경제화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좀 설명드리려면 좀 길긴 하지만은 뭐 일단 제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 경제화 되게 되면 또 우리가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뭐 남과 북이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굳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일을 할 때 뭐 흡수 통일, 그러니까 붕괴돼 가지고 흡수 통일도 있고 그다음에 남과 북이 뭐 협의해 가지고 뭐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이든 한민족 방안이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김정은이가 우리 협의해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합치면 김정은은 망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그 흡수 통일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먼저 무슨 통일을 하겠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북한하고 우리가 합치는 게 가장 좋겠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통일하기 가장 수월하겠냐.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고 국민소득도 한 10,000불 이상 올려되고 그다음 합치면 별로 이렇게 통일병도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의식도. 그러면 북한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10,000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답은 하나죠. 남북이 경제 교류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도 빨리 잘 살게 만들고 더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게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탄 사람이 페달을 막 굴려야 이렇게 넘어 앉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 세워놓고 밀어주는 데까지 우리가 해주면 어느 순간 속도가 나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더는 멈춰 설 수 없을 때, 그 멈춰 서게 되면 넘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가 적극 밀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북토크 진행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등의 질문, 방금 드린 질문 같은 것들을 많이 던져보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답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동안 북한 인권 한 줄평에 대해 이제 학생들이 적어준 이 것들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출근길의 하늘이다 라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출근길에 기자님 하늘 볼 새가 있나요, 근데? 출근길에 하늘 좀 바라보시나요? 저 이제부터 그 대답을 눈을 들지 않고 여기만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차마 눈을 마주 보게 되면 이게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 인권은 출근길의 하늘이다라고 말해주신 분 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나요? 괴롭다는 거죠. 출근할 때 가기 싫어 하늘만 쳐다봐도 센 노래 뭐 이런 뜻 같은데 뭐 맞나요? 한번 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약간 저희 문제에 사로잡혀서 잠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저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멈춰서서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멈춰서서 보게 되면 지각하는데? 네, 기자님께서 출근길에 하늘 보기 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똑부러지는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양파링을 위한 양파다. 이런 저분이구만. 여기 양파가 앞에 있어가지고. 양파링 드시고 계신 분이 제가 계신데 안 보려고 했는데 저건 보이네요. 저거. 네, 이거 보내주신 분 누구이신가요? 네, 뒤에 양파링을 보고 예. 이런 장문을 해주셨나 봅니다. 왜 북한 인권이 양파링을 위한 양파인가요? 일단 양파링이 앞에 있으니까 모티브를 삼긴 하는데 어쨌든 양파가 까면 깔수록 좀 눈물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권도 굉장히 심각하고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마음속으로도 많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눈물도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이제 양파링을 이제 통일이나 아니면 더 나은 상황으로 비유를 해서 양파링처럼 그런 좋은 뭐 과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료인 것처럼 북한 인권도 우리가 통일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한 주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치명적으로 양파링이 너무 맛있다는 게 좀 결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초반에 이 한국 너무 교육의 달콤하잖아요. 한국 교육의 네. 병폐에 대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네. 양파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지을 정도로 창의적인 걸 봐서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대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공부에 매몰된 삶을 사는 게 불쌍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좋은데 저 20대에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10대에 누릴 수 있는 거 있고 또 10대 미만에 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인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누리는 게 좀 너무나 제가 보건된 괴롭다. 삶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각 연령대 재밌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뭘 큰 낙을 보겠다고 10대, 20대를 다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제가 보건대 불쌍하다 이런 거죠. 일단 예. 이 가방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대답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예. 학생들 가방에는 근데 뭐가 들어있나요? 책이 들어있는 건가요? 양파링이 차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 저도 예. 뭐 한국에서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지만 저렇게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피어날 장미꽃이다. 라고 해주신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앉아 계신 분. 왜 북한? 얼굴을 또 봤네. 네,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되게 해결하기도 힘들고 관계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되게 갈등도
많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피어서 한 사람들이 희망이 되고 싶겠다는 고민이 네, 마치 가시 돋친 장미처럼 가시가 돋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 언젠가는 활짝 만개할 장미꽃이다. 이렇게 예.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장미꽃 심 지금 씨앗이 단계인가요? 북한 인권이? 예. 기자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장미꽃이라고 친다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권하고 장미하고는 좀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북한은 한 씨앗쯤 되고요. 씨앗쯤 되겠나? 그리고 한국은 한 봉우리 단계쯤 되고 남쪽도 뭐 활짝 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이 피어야 되겠죠. 예. 뭐 더 긴 대답을 원하십니까? 시간 없다면서요? 네, 활짝 예. 피어날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한 줄 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멍이다. 멍. 이 멍들 우리가 몸에 드는 멍 이런 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멍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앞에 앉아 계신 분 이 유격훈련 가방의 주인공인 학생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왜 멍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멍이 이제 아프면 되는데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인데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억압하고 그런 시기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바람. 장미꽃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제가 아까 대답할 때 상당히 점수를 많이 땄는데 이게 퀴즈 나오니까 상당히 잃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자들이 10몇 동안 기자로 살다 보니까 이게 비평하는데 이게 비판하는데 습관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평을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점수 다 까먹네요 마지막에. 네, 거의 수미 상관식으로 초반에 한국 교육 병폐가 아주 좋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분 시도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멍이 참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기자님? 이 멍이 들었을 때 예. 시커멓고 그리고 또 멍이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시커매지거든요. 시커멓고 널리 퍼지고 해서 이거 안 사라질 것 같다가도 금세 예. 또 사라지곤 하니까 북한 인권도 이런 멍에 비유하는 게 참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마지막에 이런 비평, 날카로운 비평으로 오각기인 점수를 호감도를 만회할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북토크 진행하면서 참여하시면서 뭐 소감이라든지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런 호감 있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저도 이제 늙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젊은 대학생들 만나면 그 싱싱한 젊음이 이제 제가 그리울 나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만 보면 다 좋고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 카메라가 지켜보는 게 상당히 신경 쓰여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TV 안 나가는 거를 아실 겁니다. TV 안 나가죠. 제가 TV 안 나가는데 일단 뭐 TV 나갈 만한 비주얼이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TV에 나가게 되면 삶이 너무 또 괴로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찍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뭐 다 얼굴이 공개됐구만 TV 빨리 나오라고 회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못 살게 울거든요. 그래서 또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은 좀 더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쪽에서 그러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걸 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걸 얘기해 보면 또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또 더구나 좀 괴로운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뭐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워낙 단단하고 굳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인권이 좀 개선되려고 보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이 사회에서 휩쓸고 있는 여러 가지 통일 담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희망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다 그러게 되면 나이 든 세대들은 통일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젊고 할아버지쯤 됐다. 이런 60대, 70대들이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60대, 70대 되게 되면요.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변화되고 바뀌는 거 싫어요. 그런데 60대, 70대 돼 가지고 또 우리 총리니 장관이 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또 재산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집에다 이렇게 그 정도 돼 가지고 저 여기 홍대 입구에도 빌딩 혹은 뭐 빌딩 아니래도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막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막 땅값도 떨어지고 뭐 주식도 떨어지고 하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나가 가지고 여기 있으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꾸지 않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킬 거 없지 않습니까? 젊으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목숨을 내걸고 도전을 했고 그 도전한 결과 대한민국에 와서 기자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해 본 결과 정말 저는 만족스러운 삶을 차려졌지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만 갇혀 있지 말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 모든 것은 기회가 북한이라는 데 달려 있다. 물론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너무 대한민국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은 그 자본 축적이라는 것은 흔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사회는 이제는 유리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직 계급론이라는 게 이게 안 바뀌어요. 이제는 점점 더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취직 같은 경우도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무리 청와대에서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 나와도 이건 곧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점 앞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면 고용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난제를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걸 하게 될 때 결국 가진 사람들만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기계를 장악하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거 안 돼요. 근데 모든 사회는 인류 역사를 쭉 놓고 보게 되면 돈은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망할 때 부자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령 그게 러시아 같이 소련이 붕괴되니까 소련에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 기회가 차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일떠설 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6.25 때 잿더미 돼가지고 일어설 때 기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가 바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잘 잡으신 분들이 저는 여기서 빌딩 하나씩 다 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50, 60년대, 70년대, 40년에서 이 서울에 집도 한 채 없다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북한이라는 땅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두 가지 기회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망하는 때가 있겠고 번창해서 올라오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회의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기회를 빨리 잡으려면 북한이 빨리 좀 망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뭔가 이렇게 북한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분단이라는 것이 어쩌면 양 체제에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이용하고 먹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다는 점은 분명히 아시고 대신 북한의 희망 정도는 걸어볼 수 있죠. 저게 망하는 순간하고 일어서는 순간 동시에 두 개의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꼭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기회 꼭 잡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